네, 계속해서 연말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승빈 대신증권 자산배분 팀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정말 2,500선을 다시 넘기가 힘드네요. 워낙 단기간에 빠르게 오르기도 했었고, 지금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증권사들에서는 그래도 연말 산타 랠리가 가능하다. 연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연준이 4차례 연속으로 75bp씩 인상을 하면서 예. 어느덧 기준금리가 4%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예. 그 수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이제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부분들은 확실히 인정할 만한 그런 수준이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연말 때마다 항상 이제 대체로 이제 예. 주식시장의 성과가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던 그런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예. 연말마다 나타나는 어떤 계절적인 소비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주식시장의 반등 국면도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한편으로 또 살펴보면은 예. 결과적으로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경제 지표 발표와 주식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좀 더 안 좋은 그런 경제 환경을 좀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걸 보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바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붙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기대감들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펀더멘탈을 반영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 더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는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위험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원달러 환율도 연준 속도 조절론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는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근에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달러가 급격하게 좀 빠르게 약세로 전환됐었던 그런 요인들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됐던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11월 초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3년임에 성공을 하면서 중국에 투자되어 있었던 그런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그 일부가 또 이제 우리나라로 좀 유입이 되면서 또 이제 원화 강세를 좀 부추겼었던 그런 요인들로도 작용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런 요인들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좀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국면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국면들 그리고 수출이 좋아지는 그런 환경들 그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 부진은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화 약세 요인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게 달러 자금에 대한 수요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얘기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요인들 그리고 달러 강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달러 강세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국면들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고려해봐야 될 게 다양한 변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 이제 FOMC도 남아 있고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팀장님께서 꼽아주시는 좀 체크해야 할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연준의 긴축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한 그 결정이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물가 지표 발표 결과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붙어 있는 상태고 그 얘기는 물가가 지금보다 뚜렷하게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좀 더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반대의 상황을 조금 더 이제 그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위험에 조금 더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할 만한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타 랠리, 연말에 주가가 좀 좋았었던 건 산타 랠리 흐름이고 그 과정에서 항상 나타났었던 부분들은 연말 소비가 좋아졌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들이 좀 계속 나오면서 기업 실적도 견조하게 좀 뒷받침하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다만 지금 아직까지 물가 수준이 높고요. 임금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적용한 그런 실질 임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소비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연말 쇼핑 시즌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전망들 중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좀 부진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예.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실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또 연말로 갈수록 중요한 거는 기업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4, 예. 4분기 실적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좀 이어지면서 예.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안 예.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재고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말로 갈수록 이 재고들을 좀 처리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예. 높고요. 그 과정에서는 기업들의 이익률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실적이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을 살펴봐야 되겠고 그나마 긍정적인 건 산타넬리를 기대해 볼 만한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투자자분들 이 자산 배분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다음에 좀 꼽아주신다면 주목할 업종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쭉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예.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환경에서는 사실 달러 중심의 유동성이 가장 우선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부터는 좀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우선적으로는 장기 국채를 일단 먼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보다 금리가 좀 더 올라가면서 장기 국채 쪽에 손실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예. 금리 수준 자체가 이미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긴축 정책이 이제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확실한 보험용 상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장기 국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좀 따라가긴 좀 그렇지만 예. 조금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리는 전략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시점은 저희는 1, 4분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경기가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때는 확실히 좀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좀 주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시는 전략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업종들은 일단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는 예. 아직까지는 좀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들, 예. 특히 또 이제 연말 또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실적이 양호한 배당 관련주, 저희는 통신업종 예. 일단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경기 상황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괜찮은 업종들은 주가가 양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조정할 때마다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좀 지금 현재는 좀 안 좋지만 나중에 이제 회복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IT 부품 쪽 또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IT 쪽에 대한 기기에 대한 수요가 좀 다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IT 쪽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연말에는 재고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4,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 4분기에 나타나는 어떤 IT 신제품 기기의 발표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예. 4, 4분기 실적이 안 좋지만 1, 4분기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조금 지금은 안 좋은 IT 쪽, 예. IT 부품 쪽에도 관심을 조금씩 예. 높여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통신과 2차 전지, 그다음에 IT 부품주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승빈 대신증권 자산배분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